옛날 옛적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작은 마을 루미에르에는 높은 언덕과 울창한 숲이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이 마을은 특별한 전설로 유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숲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신비로운 뮤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뮤즈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창의력을 불어넣어 유명한 예술가, 음악가, 작가가 되도록 도왔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아무도 뮤즈를 직접 본 사람은 없었다. 전설에 따르면 만약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뮤즈를 찾기 위해 숲의 비밀스러운 길을 따라가면 그의 앞에 뮤즈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마을의 중심에는 클라리스를 비롯한 6살의 소녀가 살았다. 클라리스는 부모님을 통해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녀는 이야기 속의 뮤즈를 실제로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다. 클라리스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의 소녀였으며 숲과 자연을 매우 사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숲속을 산책하며 나무와 꽃, 새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어느 날 클라리스는 더욱 깊이 숲속을 탐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도시에 있는 큰 도서관에서 읽은 고대 지도 조각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지도에는 숲속의 신비로운 길을 밝히는 특별한 나무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클라리스는 그 나무를 찾아가기 위해 용감히 발걸음을 내딛었다. 숲속 길은 클라리스가 알지 못한 작은 동굴과 돌아가는 길이 많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 클라리스는 드디어 오래된 커다란 떡갈나무 앞에 다다랐다. 나무의 아래쪽에는 작지만 빛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정확히 그녀가 책에서 본 문양이었다. 클라리스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나무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한 숲속에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였고 클라리스의 마음은 그 소리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멜로디를 따라 걸었으며 이내 작은 숲속 샘물가에 도착했다. 샘물 옆에는 은은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가 바로 마을의 전설 속 뮤즈였다. 뮤즈는 그녀를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며 말했다. 클라리스, 너의 순수한 마음이 이리도 멀리 너를 데려왔구나. 너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사랑과 영감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 이제 나는 너에게 더 큰 선물을 줄 시간이야. 그렇게 말하고 뮤즈는 클라리스에게 작은 보석으로 된 펜던트를 건네주었다. 이 펜던트는 창의적인 힘을 부여할 것이며 내가 남기고 싶은 모든 꿈을 이루게 도울 것이란다. 클라리스는 감사의 뜻으로 머리 숙였고 펜던트를 소중히 받아들였다. 그 순간 주위의 풍경이 마법처럼 변하며 클라리스는 자신이 숲의 입구로 돌아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뮤즈와의 만남이 영원히 새겨져 있었다. 클라리스는 펜던트를 손에 쥔 채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이후로 더욱 많은 환상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른 후 클라리스는 마침내 프랑스 전역에서 사랑받는 작가가 되었다. 그녀의 모든 작품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그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자신의 뮤즈를 찾곤 했다. 그리고 그녀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작은 마을 루미에르 숲속에 신비로운 뮤즈가 함께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한 작은 왕국에 아름다운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인 왕과 왕비는 공주의 탄생을 무척이나 기뻐했고 그녀를 위해 성대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고 축제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나라의 요정들이 초대받아 공주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요정은 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였고 두 번째 요정은 공주가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요정은 그녀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선물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지 않은 어둠의 요정이 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그녀는 자신이 초대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났고 공주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공주는 그녀가 16번째 생일이 되는 날 몰래 가락에 찔려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이라는 저주였습니다. 왕과 왕비는 공포에 휩싸였으나 네 번째 요정이 저주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공주가 몰래 가락에 찔리더라도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통해 깨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공주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자랐고 그녀의 이름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16번째 생일을 맞이할 즈음 왕과 왕비는 모든 방에서 물레를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성을 돌아다니던 공주는 오래된 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노파가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공주는 그 물레에 다가갔고 결국 물레 가락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왕과 왕비를 비롯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왕국에는 한 멋진 왕자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자는 공주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탑에 도착하여 잠드는 공주를 발견하였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동하였습니다. 왕자는 조심스럽게 공주의 이마에 키스를 하였고 그 순간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주는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기쁨에 차올랐고 왕국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서로 사랑에 빠졌고 곧 결혼식을 올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어떤 저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조용한 마을 근처에 끝없이 펼쳐진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에탱수이라고 불렸고 이곳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과수원에 대한 전설을 전해 들으며 그곳에선 마법의 과일이 자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일을 먹으면 영원한 행복과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모든 마을 아이들은 이 과수원에 가고 싶어 했지만 과수원의 존재는 어른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금지된 장소였습니다. 과수원을 찾으러 숲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호기심 많은 젊은 소년 앙리에게는 그런 금지가 오히려 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앙리는 매일 밤 별빛이 비치는 창문을 바라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름다운 과수원을 찾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과일을 따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앙리는 용기를 내어 진짜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수원의 신비로운 과일을 찾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숲에 들어간 앙리는 곧 길을 잃었고 온종일 숲을 헤매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 은빛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자여, 내가 이곳을 찾은 것은 우연이 아니야. 나를 따라오면 과수원으로 안내하마. 요정의 인도에 따라 앙리는 미로 같은 숲을 지나 아름다운 과수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각종 과일이 가득한 나무들 사이를 요정은 날아다니며 환영해 주었고 앙리는 요정의 안내를 받아 가장 빛나는 과일 하나를 골랐습니다. 과일을 입에 대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달콤함과 행복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과수원의 나무들이 하나의 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용감한 자여,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더냐? 앙리는 아름다운 과일에 마음을 빼앗겼지만 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가족의 행복이야. 앙리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무들은 다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랑과 진심이 진정한 마법이란다. 그러자 모든 과일나무가 활짝 피어나 눈부신 빛을 발하며 사라졌고 앙리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집 가까운 숲가에 누워 있었고 품속에는 한 개의 과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앙리는 그 과일을 가족과 나누며 그날 밤 이야기를 거듭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숲속 과수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과수원을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앙리의 이야기와 사라진 과수원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죠. 그리고 앙리는 오랜 세월이 흘러 마을의 현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마음속에 있음을 전하고는 했습니다. 그 과일과 마법의 과수원은 전설로 남아 사람들은 세대를 거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리를 잘 부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잔이었습니다. 잔은 언제나 마을 광장에서 피리를 불며 행복과 슬픔, 모든 감정을 곡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모두가 그의 피리 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희망과 기쁨을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어려운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마을 근처의 강에서 불길한 안개가 피어올라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안개는 마을의 재앙을 불러오기도 했고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용감한 청년들이 이 안개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어느 날 장은 마을의 원로로부터 불길한 안개의 전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강 깊숙한 곳에는 마법에 걸린 피리 하나가 있으며 이 피리를 올바른 사람만이 연주할 수 있으면 안개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장은 그 전설이 정말일지 궁금해졌고 용기를 내어 그 피리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난 같은 여정이었지만 장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음악이 강물에 닿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바닥에서 천천히 빛나는 피리가 떠오른 것입니다. 장에겐 이것이 오래된 전설의 피리라고 확신했으며 그는 이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장은 피리를 불기로 결심했습니다. 깜찍한 소리와 함께 피리는 완벽한 멜로디로 장의 숨결에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마을을 뒤덮었던 불길한 안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보고 크게 놀랐고 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장과 그의 피리 덕분에 마을은 다시 평화와 안정 속에서 지내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장은 자신의 음악이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음악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로도 장의 피리 소리는 언제나 마을을 채우며 그는 전설적인 음악가로 기억되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아이들 사이에서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마을의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